네, 지지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시장 국면입니다. 계속해서 경계감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장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은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마감 앞두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모셨고요. 김민성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그 첫 번째 섹터 어딜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쪽이 바로 로봇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성장주들이 조금씩 꿈틀꿈틀하죠. 여기에다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기업 러브콜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에 로봇주가 다시 날 수 있을지 이쪽을 보신 게 우리 김시은 팀장님. 네. 새롭게 또 프로의 시선에 합류를 해주셨는데 정말 프로다운 시선으로 시장에 또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져오신 섹터가 로봇이에요. 오늘 시세만 봤을 때는 물론 시장 분위기가 다운돼서인지 아주 강력한 시세 분출은 아니긴 한데 이쪽을 보신 이유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로봇주들이 굉장히 1분기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맞아요. 하지만 2차 전지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2차 전지 섹터가 불을 뿜고 강하게 올라갔을 때 로봇주가 다시 한번 힘을 잃으면서 좀 시세 조정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좀 가격 조정이라든지 거의 마무리가 된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지금 접근하기에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무래도 로봇 섹터 같은 경우 변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변한 모멘텀이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시장의 상황도 봤을 때 2차 전지가 조정 좀 받게 되면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뉴스 플레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로봇 섹터에서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 1분기 섹터 때 2차 전지 외에 다른 섹터가 크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다양한 섹터들을 보면은 그 원인이 정부의 정책 모멘텀입니다. 정부 정책이 받쳐주게 되면서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그 섹터가 함께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까지 받게 되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주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로봇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1분기에 강했었는데 2분기에 수급을 좀 빼앗겼잖아요. 2차 전지에 2분기가 아니라 한 중반쯤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을 다 뺏겼었고 그렇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는 15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기대하는 게 정책 모멘텀이라면 지난달 말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이것이 통과가 됐고 이제 5월, 6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이겠어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강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히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가 뒷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에서 투자 계속 나오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산업이 확대가 될 수 있는데 로봇주는 그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기업들의 투자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월, 2월 사이에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관련했을 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현대차에서도 로봇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섹터에 불을 많이 뿜었었는데 네. 지금은 대기업들의 투자에 더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법적인 규제가 있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상 기술력이라든지 좀 있더라도 시장 성장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R&D 투자라든지 혹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로봇 시장이라든지 대중화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게 된다면 네.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놓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4월 말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앞으로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더욱더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지난 1분기에도 도로교통법 개정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도 시세 분출이 또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대중화를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좀 반영이 되게 된다면 더 탄력이 붙을 거다라는 측면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기업이 이끌어주느냐. 이 부분 또 김민성 대표께 여쭤볼게요. 네. 대기업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이죠. 네. 현대차 쪽으로도 지금 많은 공장 라인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감속기와 관련해서도 M&A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쪽으로는 추가 이슈를 우리가 더 기대해 볼 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좀 기업에 대한 행보가 있어야 좀 정확히 어떤 이슈냐 이게 체크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네.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구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인구 멸망할 나라 1위라고 좀 얘기를 할 정도로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나타나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대기업들은 이 10년, 20년 뒤에 대한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산업에 대한 좀 계속해서 수출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에 대한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지금 로봇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커스로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거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령화 사회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인공지능보다는 의료 로봇으로 좀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사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로봇들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좀 가속화 전망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AI 기술 산업이 좀 더 확실하게 모멘텀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까지도 게임 체인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2분기에 또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와줘야 할 텐데라는 걱정이 들어요. 채팅창에도 로봇주에는 손이 안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너무 강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우호적인 환경이냐 이 측면도 대표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물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부터 있었는데 이 피봇 기대감도 지금 사실상 꺾였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네. CPI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가 과연 유리할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금리 동결만 나오더라도 이 기술주에 대한 모멘텀은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스탠스를 취하기가 미국도 어렵기 때문에 이 동결만 한번 나온다라고 하고 속도를 좀 멈춘다라고 나타난다고 하면 그 다음 플랜은 인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반응은 먼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좀 실적이 바로 찍히는 산업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미래 가치나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서서히 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산업 이제 기간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술력이라든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흐름을 잘 선별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유망한 산업이지만 분명하게 좀 더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봇 산업이 전반적으로 잘 갈 거다.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트렌드로 잘 이끌어 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이 다 잘 가고 다 잘 성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점유율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얼만큼 많이 가져가면서 완성
성장을 하느냐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별은 또 우리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깨가 무거우시죠. 오늘 시장 영향 받아가면서 좀 탄력도 아쉽고 이번 주에는 고개를 들던 종목들도 좀 조정으로 돌아섰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나 두산 다 제자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어느 쪽을 보세요? 탑픽? 저는 좀 뭐 M&A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이나 혹은 자체 경쟁력이 있는 종목군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로봇 섹터 내에서 토픽을 고를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섹터가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턴하고 있다 보니까 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해요. 하지만 저는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출산율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개화기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지금 매출단에서 조금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중에 SPG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속기.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 감속기 부품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 네.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라든지 감속기가 로봇에서 원가가 약 60%에서 70%가 차지합니다. 그 말이 뜻은 뭐냐? 앞으로 로봇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매출단은 더 크게 커질 수 있다.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서 크게 주목을 했을 때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양극재 산업에 좀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원가 비중이 양극재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양극재가 가장 먼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그쪽으로 슈팅이 먼저 나왔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기대가 되는 쪽이 SPG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대차 쪽에서 감속기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론되던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 달에 북미 고객사 확대라든지 관련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까지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만 원 지지해 주는데 가격 전략 어느 정도까지 반등 보세요?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6천 원대를 제시를 할 텐데 네. 손절가는 약간 타이트를 하게 드릴게요. 2만 7천 원대를 제시를 할 텐데 2만 7천 원대에서 계속 지지가 나온 라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라인대까지는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에 양극재가 있다면 로봇에는 이 감속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SPG 36,000원 직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이 목표가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손절 라인 27,000원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딜까요? 네, 방산입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사실 그 배경에는 계속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진격은 계속된다. 사실 여기에 꾸준히 베팅을 하면 할수록 좀 슬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시 오늘 초반에 보니까 장중 탄력은 좀 아쉽긴 한데 방산주가 초반에 좀 힘을 받더라고요. 네. 이쪽은 뉴스로 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뉴스라기보다는 이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실적.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꿈과 희망을 가져가면서 기대감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트렌드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산업이 아니라 네. 굉장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형성됐던 시장이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재평가가 받으면서 시장에 관심도가 급증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좀 선별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역대급 수출량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방부 장관에서는 올해는 또 그거 이상에 대한 수출액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번에 실적이 끝이 아니라 피크가 아니라 꾸준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지금도 우리가 주목을 할 게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산업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뉴스 쪽을 여쭤볼게요. 업데이트된 뉴스에 따르면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우리 조국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투심을 네. 또 한 번 자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작년 2월부터 본격화됐잖아요. 네. 그 안에서 방산주가 입지를 다졌다라는 환경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전쟁에서 수혜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게 이제 국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게 사실상 맨 처음에는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먼 나라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이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좀 꺼려 하시다가 이제 이게 너무 장기화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출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승절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총력전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 의견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욱더 장기화로 끌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혼자 좀 외톨이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총력전이 나타나고 나서 휴전이든 종전이든 나타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적 지원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서방 국가들은 많이 전력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좀 소련에 대한 무기를 탈피를 하면서 새로운 무기화를 하기 위해 많은 수출을 준비를 하고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한국에 대한 무기화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폴란드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성공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수출로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 정권에서 그동안 없었던 방산주에 대한 수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따라서 많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거에 대해서 가성비가 좋다. 근데 보니까 경쟁력도 굉장히 있고 무기가 싸기는 한데 그만큼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가 수주가 그래서 꾸준히 나올까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분기에는 이런 영향 속에 수주가 굉장히 많았는데 2분기 추가 수주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팀장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반기에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수주 모멘텀을 보면은 기업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폴란드 2차 계약이라든지 호주 레드백, 루마니아 같은 그쪽에서 좀 기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중동 같은 기존에 수출을 주로 했던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 수출 시장이 확대된다는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대감은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산 쪽에 대한 부분은 내수 위주에서 수출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17년까지 우리나라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1.3% 그리고 작년까지는 2.4%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방산 쪽에 수출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적 굉장히 많이 쌓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점유율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특히 주요국에서 방산했을 때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추가적으로 수주 모멘텀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 될수록 포탄이라든지 탄약 같은 이런 부분에서 부족 현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구식 쪽에서는 특별한 경쟁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주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고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쪽도 바로 이쪽이겠죠. 개별적으로 볼게요. 한국항공우주가 이번 주에 실적 내놓고 어제 크게 빠졌습니다. 8%가량 급락했는데 이 부분 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군수사업부, 기체사업부 괜찮긴 했는데 이번에 기대치 다 하회하면서 실망스러운 주가의 흐름 나왔는데 오늘 다행히 일단은 51,000원은 지지를 하거든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조정시 매수 관점도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봤을 때는 지금 수출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K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대한 기술력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는 이제 현지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술까지도 좀 보급을 받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기를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술력만 갖고 있더라도 기술을 수출할 수가 있는 글로벌 시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좀 저가의 매수가 기회가 나타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우려감이라든지 이게 좀 좋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더라도 사실상 이제 마냥 우상향하진 않습니다. 그냥 많이 흔들리고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또 좋은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이런 반복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런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종목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은 한국항공우주 어제 실적 내놓으면서 실망감으로 크게 밀렸던 쪽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이에요? 저는 그래도 일단 지금은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기업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탑픽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 매출이 41%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주 항공이라든지 뭐 항공, 육해공 여기에 대한 방산 사업 부분을 모두 도루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방산의 성장을 하고 있을 때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일단은 굉장히 잘 뒷받침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65.2%가량 성장하는 추정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85.1%가량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만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많은 상승을 차트상으로는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그쵸. 지금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시게 되면은 보통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은 상승할 때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JYP라든지 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상승할 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 천장을 굉장히 무섭게 뚫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동참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도하지 않고 상승을 방해하지 않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반되고 이런 순매수세가 잘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약간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탑픽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지금 얼마로 보시는 거죠? 목표 주가는 일단은 전 고점 부근이 12만 원대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 부근이 10만 2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한 추세가 이탈한다라는 9만 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해공 통합 방산 기업으로 또 출발할 한화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다시금 조정받고 12만 원 직고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14만 원, 15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김민성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